자, 이번에는 유튜브 콘텐츠 적합성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적합성 설정입니다. 구글 정책에는 크리에이터가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적합성 설정을 사용하면 제품 또는 브랜드에 적합하지 않은 동영상이나 웹사이트, 앱과 같은 콘텐츠를 추가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운영 중인 캠페인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구글 에즈에서 도구에서 콘텐츠 적합성에서 인벤토리 유형을 민감한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라벨, 테마, 키워드, 게재치 등을 통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콘텐츠 적합성에서 이제 인벤토리 유형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벤토리 유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인벤토리예요. 근데 이제 그 좀 약간 광고주의 퀄리티를 높이거나 아니면 이게 좀 어른들한테나 뭐 임산부한테 좀 적합하지 않은 좀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럼 이제 제한된 인벤토리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사람한테 노출하겠다 그러면 확장된 인벤토리, 약간 욕설이 있거나 조금 좀 불쾌한 내용이 있어도 광고가 좀 재밌는 뭐 이렇게 사이다 광고라든가 뭐 상관없는 그런 광고들은 네, 노출돼도 좋다 이렇게 예, 선택하는 거죠. 네, 이렇게 확장된 인벤토리에 일부 민감한 콘텐츠의 광고를 게재하는 거죠. 뭐 제외되는 거는 너무 과도한 것들은 이제 제외되는데 웬만한 건 합니다. 표준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이렇게 과도한 내용에다가 반복되는 심한 욕설이 있거나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나 뭐 실제나 연출된 폭력 같은 게 있다, 이런 건 이제 제외하는 거고, 제한된 거는 위에다가 약간 가벼운 욕설도 조금 웬만하면 피하고, 다소 외설적인 콘텐츠가 있으면 요것도 빼서 민감한 콘텐츠 유형을 싹 제거하는 그런 광고 인벤토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라벨인데요. 유튜브는 디지털 콘텐츠 라벨을 사용해서요, 여러 연령대의 잠재 고객에게 게재할 광고 콘텐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을 설정하는 콘텐츠 등급을 생각하시면 좀 좋고요. OS에 따라 안드로이드나 iOS에 따라 표시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LG, 요건 전체 시청가인데요. 어, 가족이나 아동 등 모든 연령에게 적합한 콘텐츠입니다. DLPG인데요. 이건 보호자 동반 시청가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만화 폭력 같은 주제나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 적합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DLT는 청소년 시청가인데요. 일반 보건, 소셜 네트워크, 무서운 이미지, 격투 스포츠와 같은 주제 등 청소년 이상의 연령대에 적합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DLMA는 성인 시청가입니다. 알코올, 도박, 성적인 콘텐츠나 무기와 같은 주제 등 성인에게만 적합한 콘텐츠에 해당되는 라벨이죠. 자,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튜브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영상 안에 모든 영상이나 오디오 요소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춰야 합니다. 음반사가 유튜브의 컨텐츠 ID 시스템을 통해서 노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삽입하거나 바깥에서 음악 소리가 영상에 들어간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직접 커버한 영상을 올리고 광고 수익 동영상 공유 동영상으로 등록하면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콘서트 공연에 직접 가서 녹화한 영상 역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죠. 콘텐츠를 올리고 음원을 사용하다 보면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호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가 삭제 요청을 제출하기 때문이고요. 유튜브 검토 후에 삭제 요청이 타당한 경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한 번에 한 개만 주어질 수 있고, 저작권 이외에도 사이트에 동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 때문에 경고가 주어지진 않고, 이 기능은 유튜브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를 사용하는 파트너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경고를 받으면 4개의 짧은 객관식으로 구성된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시게 됩니다. 활성 상태에서 라이브 스트림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삭제되는 경우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사용이 7일 동안 제한이 됩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을 경우에는 계정이나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됩니다.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이 삭제되고요.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 기타 법률 위반 신고입니다. 유튜브에서 법률 위반 신고 상황이 발생을 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업로드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업로드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하기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동영상 차단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신고 대상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명예훼손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고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차단 요청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유튜브 쇼핑하고 커뮤니티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튜브 쇼핑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이 시청자와 함께 유튜브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죠.
유튜브 쇼핑 관리 도구에서 마켓 상품 가져오기를 사용하면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이 외부에 등록된 자사몰에 있는 몰을 또는 자사몰에 있는 걸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 프로모션 파트너 특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크리에이터 채널을 통해서 상품 판매도 가능합니다. 카페24랑 연동돼서 별도의 디자인 작업 없이 손쉽게 스토어를 만들 수 있고 배송 관리 이런 것도 쉽게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제품이 이렇게 노출이 돼서 요거 이제 구매할 수도 있도록 연동이 되는 건데요. 요렇게 별도의 쇼핑몰 상세 페이지처럼 만들어져 있고 주문이나 상품이나 고객 게시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링크는 따로 없는 것 같고 별도의 링크를 하나 북마크 하셔서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스팸 및 기만 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동영상 스팸 같은 것들 과도하게 자주 게시되거나 반복되거나 뚜렷한 대상도 없고 뭔가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보여주지 않고 빠른 수익 창출을 약속하면서 유튜브 외부 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하고 유해한 소프트웨어를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이런 것도 이제 스팸으로 판단을 하죠. 혼동을 야기하는 메타데이터나 썸네일 같은 거요. 제목, 썸네일, 설명란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콘텐츠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오해하도록 속이는 걸 말하고요. 사기 같은 거, 벼락부자 되기, 다단계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인센티브 스팸 같은 거 있어요. 좋아요, 조회수, 댓글수 같은 참여 측정 항목이나 유튜브 참여 측정 항목을 판매하는 콘텐츠 있죠. 구독자, 조회수 또는 기타 항목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콘텐츠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채널을 구독해야만 다른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구독하겠다고 제안하는 막구독 콘텐츠 이런 것도 인센티브 스팸으로 분류가 됩니다. 댓글 스팸 같은 것도 있어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시청자를 외부로 유입하는 것들, 반복되는 댓글들, 내용이 같거나 뚜렷한 대상 없이 반복되는 댓글들도 스팸으로 보고요. 네, 서드 파티 컨텐츠요. 타인 소유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목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악용하는 거나 반복돼도 수정되지 않는 거. 네, 그다음에 어, 채널 소유자가 라이브 스트리밍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될 수 있는 컨텐츠를 신속하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네, 민감한 콘텐츠,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이런 거, 썸네일 같은 것도요. 좀 위험한 것들 이렇게 되면 이게 경고를 몇 번 하는데 3번 정도 위반하면 폐쇄가 됩니다. 아동 관련된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자살, 자해, 섭식 장애 이런 콘텐츠들, 좀 저속한 언어 같은 거, 성적으로 저속한 언어 표현 같은 것들, 콘텐츠의 과도한 욕설, 콘텐츠의 제목, 썸네일 관련 메타데이터의 과도한 욕설이나 외설적인 용어 같은 거, 과도한 성적인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민감한 콘텐츠를 분류합니다.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도 있어요. 네,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한 정책들은 네, 요건 이제 처음이라면 주의를 받고요. 90일에 2번이면 경고, 그다음에 3번 위반하면 폐쇄가 됩니다.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들도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폭력 범죄 조직에 대한 정책도 제재를 하고요. 증오심 표현, 그다음에 괴롭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도 어 이제 제재를 합니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 상품이 따로 있어요. 불법이나 규제 상품 서비스, 주류, 은행 계좌, 비밀번호, 훔친 신용카드 또는 기타 금융정보, 위조 문서, 통화의 대상 통제 대상 마약, 기타 약물, 폭발물, 장기, 멸종위기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의 일부 부위, 총기, 특정 총기, 액세서리, 전자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제품, 아직 구글이나 유튜브 검토를 받지 않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처방전 없는 약품, 성매매, 에스코트 서비스, 무면허 의료 시술, 인신매매, 강한 중독성 마약 섭취 이런 것들은 아,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총기류 같은 것도 제재를 합니다. 네, 잘못된 정보도 제재를 해요. 혼동을 야기하고 인구조사 참여 방해 이런 것들. 다만 이게 다큐멘터리나 교육이나 과학 예술 콘텐츠의 경우에 아, 오디오나 제목, 설명에 추가 맥락이 포함된 컨텐츠는 허용이 됩니다. 잘못된 선거 관련된 거, 잘못된 의료 관련된 정책도 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제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제재 대상으로 올라왔었죠. 네, 다음 중 유튜브 쇼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쿠팡과 연동되어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통해 스토어를 만들 수 있다. 2번 파트너로 등록된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 3번 외부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들도 쉽게 스토어로 끌어와 유튜브에서 판매할 수 있다. 4번 유튜브 쇼핑은 유튜브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 1번 쿠팡과 연동돼서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스토어를 만들 수 있다. 요거 카페24랑 연동돼서 별도의 디자인 작업 없이 스토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저희 365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시험이 끝나신 다음에 까먹기 전에 저희한테 간단하게 제보를 하시고 간단한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